지혜로운 처녀. 옛날 어느 고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사는 세 자매가 있었어요. 큰딸은 얼굴이 고왔지만 노는 것을 좋아해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으로 놀러만 다니고 어머니가 힘든 것은 나 몰라라 했어요. 작은 딸은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어머니 뱅기 사주세요. 어머니 꽃신 사주세요. 하며 어머니를 졸라 힘들게 했지요. 그러나 막내딸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궁리하며 어머니를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큰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뒷마당에 있는 텃밭에 가서 푸성기 좀 뜯어 오너라. 싫어요, 어머니. 윗집 사는 동무와 놀기로 약속을 했는걸요. 큰딸이 짜증을 내자 막내딸이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어머니가 이번에는 작은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아랫마을 김첨지 댁에 떡 좀 갖다 드려라. 작은 딸도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싫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댕기 실밥이 뜯어져서 바늘로 꿰매야 하거든요. 그러자 막내딸이 또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주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어느 날 이 나라의 세자가 결혼을 할 나이가 되자 나라에서는 처녀들의 혼인을 금지하는 금물령을 내렸고 결혼 정년기의 처녀들 중에서 세자빈을 뽑기로 했어요. 세 자매는 모두 결혼하기에 적당한 나이였기 때문에 심사를 받게 되었어요. 세자빈을 뽑는 심사는 사흘 동안 이루어졌는데 세 가지 질문에 가장 현명한 대답을 하는 처녀를 뽑는다고 하였어요. 첫째 날 왕비와 대비께서 영리하고 현명한 세자빈을 뽑기 위해 한 사람씩 만나 질문을 하였어요. 여러 처녀들이 대비와 왕비 앞으로 불려나갔지만 아무도 대비와 왕비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한 처녀는 없었어요. 드디어 큰딸의 차례가 되었어요. 대비께서 물었어요. 꽃 중에 무슨 꽃이 제일 인고? 국화꽃이 제일입니다. 큰딸이 대답했어요. 왕비께서도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국화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냄새가 향긋하니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딸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대비께서 작은 딸에게 물었어요. 꽃 중에 무슨 꽃이 제일 인고? 모란 꽃이 제일입니다. 라고 작은 딸이 대답했어요. 왕비께서 물었어요. 어찌하여 모란 꽃이 제일이라 생각하느냐? 꽃잎이 풍성하고 아름다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딸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대답했어요. 이윽고 막내딸 차례가 되었어요. 꽃 중에 무슨 꽃이 제일 인고? 대비께서 물었어요. 막내딸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꽃 중에 제일은 목화꽃이라 생각되옵니다. 막내딸의 대답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졌어요. 대비께서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하고 많은 꽃 중에 어찌 목화꽃이 제일이라 여기느냐?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목화꽃은 세상에서 가장 향긋하거나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우리들이 입는 무명과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이불솜이 나오기 때문이옵니다. 대비와 왕비께서는 흡족하게 웃으셨어요. 둘째 날 왕비께서 다음 질문을 하였어요. 그러면 어떤 고개가 넘기에 제일 힘이 될까? 큰딸은 험준한 추풍령 고개라고 대답했고 작은 딸은 꼬불꼬불 꼬부라진 꼬불한 고개가 제일 힘들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막내딸이 차례가 되자 기대에 찬 얼굴로 대비께서 물었어요. 그럼 너는 어떤 고개를 넘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막내딸이 다소곳이 대답했어요. 보릿고개라 생각되옵니다. 왕비께서 웃으시며 물으셨어요. 뭐라, 어이해서 그리 생각하느냐? 다른 고개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천천히 걷다 보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다 떨어진 봄철부터 새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보릿고개는 무수하니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이옵니다. 막내딸이 대답을 하자 모두들 입을 벌리며 감탄을 했어요. 셋째 날 대비께서 처녀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곳이 어디인고? 어떤 처녀는 소슬대문이라 하였고 어떤 처녀는 정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큰딸의 차례가 되었어요. 대비께서 물었어요. 너는 어디에다 공을 들이겠느냐? 큰딸이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대답했어요. 대청마루 이옵니다.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비께서 다시 물었어요. 큰딸이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와서 편히 쉬고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까요. 대비께서 작은 딸에게도 물었어요. 너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둘째 딸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창살이 예쁜 창문이요. 왕비께서 물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창살로 장식이 된 창문이 있다면 이웃과 동무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작은 딸이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막내딸의 순서가 되자 데비와 왕비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막내딸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데비께서 물었어요. 너는 어디에다 공을 들이겠는고? 대들보입니다. 막내딸이 대답했어요. 왕비께서 살며시 웃으시며 물었어요. 어찌 그곳에 공을 들여야 하느냐? 막내딸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나라에는 높은 곳에서 백성을 굽어보시며 편하게 돌보아 주시는 임금님이 계시듯 집에는 지붕을 너끈하게 지탱하고 받쳐주는 튼실한 대들보가 있어야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사옵니다. 데비와 왕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내딸의 대답에 놀라워했어요. 현명한 대답이로다. 참으로 생각이 깊은 처녀로구나. 데비와 왕비는 한마음으로 감탄을 했어요. 지혜로운 막내딸은 결국 세자빈으로 뽑혀 대궐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른 뒤 세자빈이 된 막내딸은 영민한 왕비가 되었어요. 위로는 임금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반듯한 모범을 보였지요. 왕자와 공주도 많이 낳아 잘 키우고 사랑하는 임금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